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비도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은 어차피 저 국립호텔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뭐 기아집에는 분명히 봄을 오고 있고요. 우리가 제가 와송이 피고 있다 이렇게 기아집 위에 이렇게 와송이 지금 하나 둘씩 피고 있는 것입니다. 와송이라는 것은 제가 지지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10대부터 60, 100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와송이 지금 내려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아집 위에 와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와송은 그러니까 새들이 씨앗을 물어서 넣어줘야만이 와송이 피겠죠. 기아집 위에.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10대, 20대, 30대, 40대 남녀노소가 다 돌아서고 개봉이 되는 것이 저는 기아집 위에 뭡니까? 바로 와송이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뜻하지 않은 귀인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전환길쌤이라든가 우리 큰 국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죠. 강화문도 있고요. 이런 목사님들 여러분을 이것을 우리가 저는 봉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큰 이슈들이 와서 대통령을 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저는 봉황이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의 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운명은 완전히 뭡니까? 한 사람은 저기 청당으로 가면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운명인데 대통령은 결국적으로 근자로 돌아오시면서 아주 운세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운세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의 운명은 뭡니까? 관제 구슬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핵만붕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발악을 하고 있지 않나. 아마 돌파구가 찾기는 찾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짓이라도 할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어떤 뭡니까? 돌파구를 지금 아마 그 세게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보면은 아주 악수에서 많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꾸라지, 법미꾸라지처럼 어떻게 빠져나오는 데는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총각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감시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가 아마 이 3월 26일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르고 난 뒤에 제가 아마 선고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 나경원 의원님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 제가 아마 이재명이 선고 뒤에 해야만이 그죠?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이분도 똑같이 우리 나다르크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현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들 수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정을 분석해보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생 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제감사원장 탄핵건은 2월 12일 변론 종료 후 3월 13일에 선고되었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체제감사원장 변론 종결 일주일 후인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심리기관의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3월 20일에 만약 이렇게 감사원장처럼 이렇게 만약 한덕수 총리가 된다면은 대통령은 그 다음 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변론은 한덕수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에 정결되었다.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 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할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현재는 다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속기 기각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행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법리의 판례에 따라 당당하게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터,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 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 전혀 무리하다는 거죠. 공법의 형량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예상된다. 그간 우려했던 것은 현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권력의 논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견제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3월 26일 공직선거 어떤 재판 결과 뒤에 대통령을 선고해야만이 큰 무리수가 없고 소요가 좀 적지 않겠나는 이런 어떤 나경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한편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속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정과 야밤의 장애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호자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한 소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의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재명 대표가 불만 가득한 이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제 폐기당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불 1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고 있다. 봄에 봄비가 오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옛날에 이상화 시인이 그럼 대통령과 똑같은 마음이라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 이상화 시인님의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를 낭독해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덜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덜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구 부르드나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 속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섞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날이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에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림이 덜 맞고 채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쁨을 바른 이가 진심이던 그들이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찐 그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푼대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루어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채찍을 둘 사람인데 젖을 먹여서는 안 되고요. 젖을 먹일 사람인데 채찍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뭡니까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또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가난한 어떤 농부나 가난한 어떤 어부나 가난한 자연인들도 법 앞에는 누구나 형평해야 된다. 누구는 형량을 줄이고 누구는 재판을 수년을 받고 점도둑도 3개월 만에 뭡니까 벌을 내리고 대통령은 졸속 재판으로 3개월 만에 다 뭡니까 형량까지 헌법재판소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 이런 졸속 재판은 뭡니까 대통령도 하나의 국민이고 한 사람은 국민이라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누구는 특권을 누리고 누구는 뭡니까 법미권한처럼 다 빠져나간다면 이 세상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서 민간 국가로 취급받는 데는 그런 법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우리 법 연구회가 있고 서부 법원 같은 저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 쇼핑을 하고 오동원이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민간 국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그냥 강제로 끌어내리라고 내라내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개헌법에 있는 그 대통령 법제에 있는 개헌법은 없애면 되죠. 왜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당당한 권리로 2시간 개헌을 했는데 내라내라고 한다면 그 법은 없애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민간 국가로 올릴 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상한 북한이나 이란 뭡니까 이런 국가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만든 데는 그자들의 행포가 너무나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박홍세입니다.